클라우드 컴퓨팅의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자료는 아마존에서 자기 회사의 여러 제품군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게임 서비스가 일어나는 현상을, 특성을 아마존에 있는 제품군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위한 자료이긴 하지만 통상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게임 회사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부분이 서버 구축을 어떻게 하고 이 대용량 서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비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부분이 게임 아이디어 내는 것만큼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아웃소싱, 외주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게임만 집중을 하면 되죠. 내가 게임을 잘 만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게임 개발자라고 하면 게임 사용자랑은 입장이 다르죠. 여기가 이제 게임 사용자인데 게임 하려고 웹서버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게임할 때는 웹서버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개발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자, 게임 개발자가 이제 이 게임 서버를 본다고 하면 사용자한테 로그인이 되면 정보를 줘야겠죠. 게임에 대한 파일을 줘야 됩니다. 파일은 어디서 오나요? 보통 CDN이라고 하는 Content Delivery Network, 그러니까 콘텐츠 배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오는데 아마존에서는 자기네 거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프론트라고 하는 CDN을 사용하면 자, 게임 개발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전달되는 것은 게임에 대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그러니까 분산 컴퓨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게임에 있는 중요한 자료는 사용자가 쓰고 있는 그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아이템은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자 쪽에 있게 되면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앙 관리하고 중앙에서 전달해주고 중앙에서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CDN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자, 이걸 관리하는 게 어려운데 아마존의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면 그게 원활하게 관리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저장하는 거는 이 파일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파일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저장소입니다. 파일 저장소가 있는데 이 파일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다르잖아요. 자, 파일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파일 관리할 때도 아마존에서 S3라고 하는 Simple Storage Service를 제공하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관리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는 정말 게임에만 집중하도록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파일들, 그 다음에 로그 파일들, 자, 이런 것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게임에 필요한 여러 파일들을 클라우드 프론트로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파일을 받으면 이제 게임을 하니까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인터랙션 하면서 여러 정보들이 이제 웹서버 쪽으로 막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데 게임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용량이 가변되는 게 좋죠. 그죠? 대용량을 항상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숫자에 따라서 네트워크
증설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감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걸 로드 밸런싱이라 하는데 아마존 쪽에서는 이제 일래스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일래스틱은 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탄력적으로 로드, 사용자 접속을 밸런싱, 균형을 맞춰준다는 관점으로 웹서버를 이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웹서버도 내가 내 옆에 있는 PC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AWS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하고 오토 스케일링.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하는 거는 스케일은 이제 크기 맞추는 건데 작은 경우하고 큰 경우하고 원래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이 달라져야 되는데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이 들어가게 되면 작은 거든 큰 거든 같은 형태대로 내가 코딩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이 계산 능력, 여건에 따라서 그걸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래밍의 능력을 이제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 접근에 관계없이 똑같은 이제 계산 능력을 내가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비슷한 계산 능력을 분배를 하면서 이 서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게임 개발자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웹 서버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하고 꼭 붙어줘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베이스는 붙어줘야 되는데 아마존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내가 갖고 있는 DB가 있다 면 그걸 쓰면 되는데 아마존 자체에서도 다이나모 DB라고 하는 DB를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짜가 아니고 돈 내고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DB랑 연결돼서 웹서버가 구축이 되고 있고 사용자 인터랙션한 내용은 로그 파일로 담아서 파일스 레파지토리에 넣는데 S3라는 걸 이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DB에 있는 여러 기초적인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분석하기 위한 이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해줍니다. 아마존에 Elastic Map Reduce라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Map Reduce는 이 분산 컴퓨팅에 사용하는 그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Map Reduce는 빅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 로그 파일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DB에 있는 자료도 이 Elastic Web Reduce에 모이고 파일에 있는 기초 자료도 모여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아마존에서는 SES라고 하는데 Simple Email Service라고 해서 이메일까지도 자동적으로 이제 발송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럼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 게임의 기본적인 스토리, 알고리즘, 사용자 관리 방책 이런 것들만 잘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드웨어 하나 없더라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게임 서버를 돌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거를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내 옆에 없더라도 아마존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하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내가 게임을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원래는 비디오를 CD로 빌려주는 회사였습니다. 일반 비디오방과는 다르게 우편을 통해서 비디오를 CD로 이제 빌려주는 사업을 했고 껌껌이 돈을 받지 않고 달달이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방식을 택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는데 이 넷플릭스가 대단한 게 자기 사업에 그 위협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에 동영상 기술을 보고 과감하게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뛰어들 때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내가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빌려서 쓰면 된다는 거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과감하게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AWS, Amazon Web Services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는 중요한 구성이 EC2하고 S3가 있는데요. EC2는 Elastic Compute Cloud라고 해서 이 서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서버 용량이 변동하는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가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웹서버 구축하려고 하면 EC2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스토리지는 S3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동영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이제 많이 필요하죠. CPU 용량도 이제 커야 되고 그리고 이 메모리 용량도 이제 커야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관점에서는 AWS가 AWS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AWS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AWS 입장에서도 자기네 네트워크 설비를 많이 써주는 넷플릭스가 이제 고마웠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서로 합치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AWS하고 넷플릭스는 공생관계로 이제 만들어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자신의 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AWS 상에서 이제 돌렸고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대대적인 흥행을 쳤습니다. 넷플릭스는 비디오 시장에 진입할 때도 그랬지만 회원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신이 뭐 영화를 한 편 본다, 두 편 본다에 따라 가지고 과금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한 달에 10,000원 정도 되는 싼 비용으로 원하는 만큼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입은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가입한 사람들이 동영상을 너무 많이 봐버리면 네트워크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데 초반에 그 정도는 넷플릭스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고 설비를 아마존으로부터 이제 빌린 거죠. 그걸 이용해서 아마존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송출 시스템, 그러니까 CD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Content Distribution Network을 구축을 해서 이 CDN의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는 아마존을 쓰고 여기에 올라가는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축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를 잘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on-demand self-service라고 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더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은 요청된 거를 이제 취소하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가 바로 내 옆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데이터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접속이 대용량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 풀링이라고 해서 풀은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 이런 수영장 같은 거 가면 풀장이라 하잖아요. 그 풀입니다. 풀. 자, 리소스 풀링은 자,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나만 갖고 있고 옆에 회사는 옆에 리소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엄격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거니까.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면 이 리소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 컴퓨팅에 대한 리소스, 뭐 CPU 계산 능력도 있을 수가 있고 메모리 아니면 저장소 이런 거를 다 공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클라이언트의 리소스 요구가 있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요청자에게 리소스를 더 많이 이제 확보를 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소스 풀링이 되어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가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CPU 혹은 DRAM 아니면 스토리지 이런 거를 한 명한테만 칸막이를 가지고 제공하는 게 아니고 칸막이 없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단지 제한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들을 가변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Rapid Elasticity라고 해서 Elasticity는 이제 탄력성입니다. 빠른 탄력성. 그래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 용량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 기능을 켜놨다고 하면 사용자가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많은 유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일어나려고 하면 이 클라우드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고 하면 과금을 해야 되는데 과금하려고 하면 내가 제공한 서비스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해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매저 서비스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를 이용해서 서버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리소스 풀링을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갖고 있는 여러 컴퓨팅 기능들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칸막이를 치고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한테 나눠줄 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을 해주고 필요 없다고 하면 서비스를 거둬들이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과부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하 걸리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소스 풀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Rapid Elasticity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센터는 엄청 크게 지어 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가 많은 쪽에는 많이 할당을 해주고 적은 쪽에는 적게 할당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버가 거의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게 Rapid Elasticity가 됩니다. 물론 이게 공짜가 아니고 사용자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클라우드 업체가 그걸 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탄력성 있게. 그러면 그걸 측정해가지고 당연히 돈을 받게 되죠. 그게 싫으면 동시 접속자 몇 명인지를 클라우드 업체랑 계약을 할 때 내가 선택해서 몇 명 이상이 되면 받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클라우드 디플로이먼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클라우드를 내가 어떻게 배치해서 사용할 건가 하는 전략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내가 쓸 거 내가 만들어서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옛날에 서버 관리했던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 그 퍼블릭 클라우드는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 다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개념이 클라우드 개념이잖아요. 리소스 풀링이 되기 때문에 리소스는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런 게 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겠고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Azure, AWS 같은 게 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뭔가 하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다 외국 회사가 되겠고 우리나라 회사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가 되려고 하면 한국만 시장을 형성해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서비스가 돼야지 용량을 굉장히 많이 키울 수가 있고 그러면 관리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관리 비용을 내 수익으로 잡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클라우드 구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해결책을 내겠죠. 그래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을 수가 있고 다음으로 그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이제 지역에서 혹은 영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건대 안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 그 커뮤니티 클라우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대학 같은 대학들도 이제 클라우드를 꾸밀 때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전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 어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지만 데이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회사라고 하면 자기네가 결정하면 되지만 모건대학처럼 이제 공공 성격을 가진 기관인 경우는 이 데이터들, 뭐 학생들의 성적 정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보면 홀짝제로 운영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수강 신청하는 기간 동안만 예를 들어 아마존에 온디맨드 해서 서비스를 더 요구해서 2주일만 서버 용량 증설해서 10,000명 동시에 들을 수 있게 한 다음에 2주 지나면 반납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또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섞어서 장점들을 취한 클라우드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이 두 개를 합친 건데 외부에 나가도 되는 정보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돌리고 정말 핵심적인 정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방식. 자, 이런 부분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서비스 모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맨 밑바닥에 있는 게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하는데 읽기도 힘들어요. IaaS 이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IaaS라고 읽습니다. IaaS라고 하는데 자, 이건 하드웨어, 서버 하드웨어 없이 업체 거를 그대로 빌려 쓰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걸 제공해주는 회사가 AWS입니다. AWS는 아예 컴퓨팅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 정말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IaaS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통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플랫폼 에서 서비스로 해서 PaaS라고 부릅니다. 자, 클라우드를 쓰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웹 서버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서버 기반으로 돌리려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웹 서비스를 돌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면 파스하고 아이아스의 차이라고 하면 파스는 내가 웹서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미 웹서버를 다 돌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설정 다 끝났고 예를 들어 이 파스라고 하면 거기다가 내가 HTML 파일만 보내면 바로 내 회사, 내 학교를 위한 웹 서비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파스라고 하면 아이아스는 컴퓨팅 기능만 빌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운영체제 깔아야죠. 그죠? 웹서버 하려고 하면 웹서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없거든요. 아이아스는 진짜 컴퓨터 본체만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본체에다가 OS, DB, 웹서버를 내가 다 깔아야 됩니다. 깐 다음에 거기다가 HTML을 넣어야 되겠죠. 물론 그게 편한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플랫폼, 그 기반은 다 닦아 놓은 다음에 난 거기에 집만 짓겠다 하는 게 파스의 서비스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구글의 앱 엔진이라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앱 엔진 쓰면 뭐 대부분 기능이 다 있으니까 편하게 쓰는 거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해서 SaaS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얘는 구글이나 네이버 서비스가 다 SaaS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내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문서 편집 이런 거를 내 PC에서 하긴 하지만 웹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웹은 하는 역할이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깐 적은 없잖아요. 그냥 웹으로 접근하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종단에 사용자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걸 SaaS라고 부릅니다.